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챙기는 텀블러.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텀블러 마지막으로 제대로 세척한 게 언제인가요? 어제? 그저께?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텀블러의 숨겨진 위험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충격적인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50대 남성이 20년 넘게 사용한 보온병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례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대만 사례 분석과 팩트체크. 먼저 대만에서 보도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대 남성 김 씨는 운전 경력 30년의 베테랑 운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출근길 운전 중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고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간 김 씨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극심한 빈혈, 뇌피질 위축, 신장 기능 이상이 동시에 발견된 것입니다. 의료진은 김 씨가 최근 쉽게 피로해지고 음식의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증언을 듣고 중금속 중독을 의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김 씨는 납 중독으로 확진됐습니다. 원인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생활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약 20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마셔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보온병 내부는 녹이 슬고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뜨거운 음료를 장기간 반복해 담으면서 보온병 내부에서 납 성분이 용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김 씨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장애 등 치매 유사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흡인성 폐렴까지 겹치면서 사고 발생 약 1년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텀블러 사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2019년 대만의 한 의료 프로그램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만의 팩트체크 매체 마이고페는 이 사례에 대해 뉴스 헤드라인에 현혹되지 말라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타이베이 제양군인 병원의 양전창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우유, 차, 커피 같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 음료를 담으면 내부가 부식돼 금속 중독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현재 시중의 모든 음료는 보온병을 부식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 액체, 즉 pH 2 미만 또는 10 이상의 액체를 의도적으로 며칠 동안 담가둘 경우에만 금속 물질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2022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금속재 스테인리스 텀블러 7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니켈, 비소, 안티몬 등 5종 금속에 대한 용출 및 잔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의 페인트 코팅에서 일부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을 뿐 텀블러 내부 유해 물질은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월 서울 IWCA에서 실시한 국내 판매 텀블러 13개 제품 품질 및 안전성 비교 평가에서도 모든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용 기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박진선 부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 맡겨 시험을 진행한 제품들은 문제가 없었고 전문가들도 내부 소재가 100% 스테인리스라면 중금속에 중독될 위험은 없으며 세척만 잘하면 일정 주기 교체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그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해당 보온병이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제품이었을 가능성. 둘째, 극도로 노후되고 녹이 심하게 슬어 스테인리스가 아닌 다른 금속이 노출됐을 가능성. 셋째, 다른 납 노출 경로가 있었을 가능성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례가
정상적으로 제조되고 적절히 관리된 텀블러의 일반적인 위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2부 진짜 위험 세균과 위생 문제. 그렇다면 텀블러 사용에 위험이 전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중금속 용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세균 번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커피를 담아 출근한 텀블러를 저녁까지 그냥 두었다가 물로만 대충 헹궈서 다음날 다시 사용하는 경우 말입니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텀블러에서 100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변기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왜 텀블러는 세균이 이렇게 쉽게 번식할까요? 첫째, 텀블러는 구조상 밀폐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내부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됩니다. 이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둘째, 우리 입이 직접 닿는 구조입니다. 입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이 세균들이 텀블러로 옮겨갑니다. 셋째, 복잡한 구조 때문에 세척이 어렵습니다. 텀블러의 뚜껑, 고무 패킹, 빨대, 입구 나사산 등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고무 패킹입니다. 고무 패킹은 텀블러의 밀폐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품이지만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잘 자라는 곳입니다. 미세한 틈새에 음료에 찌꺼기가 끼고 여기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패킹 사이에서 검은 곰팡이가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음료가 특히 위험할까요? 가장 위험한 것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입니다. 라떼, 카페라떼, 밀크티 등을 텀블러에 담은 후 2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세균의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스나 스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의 당분이 세균 증식을 촉진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더욱 심각합니다. 단백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세균 번식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안전할까요? 블랙커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시럽을 넣은 커피는 당분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물입니다. 하지만 물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동안 텀블러에 담긴 물을 계속 리필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옮겨온 세균이 물속에서 번식할 수 있고 텀블러 내벽에 물때가 끼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균에 오염된 텀블러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흔한 것은 장 문제입니다.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있는 텀블러를 장기간 사용하면 호흡기 문제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나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금속 용출은 매우 극단적인 조건에서만 발생하지만 세균 번식은 일상적으로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중금속보다 세균입니다. 3부 올바른 텀블러 선택법. 그렇다면 어떤 텀블러를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재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특히 304 스테인리스 스틸은 식품용으로 안전하게 인증된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무연 재질이며 부식과 녹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온 보냉 성능도 뛰어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급 제품은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데 이는 304보다 더 높은 내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타늄 합금 텀블러도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보다 훨씬 가볍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는 어떨까요? 저가형 플라스틱 텀블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2,000원대 초저가형 제품은 발암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는 스테인리스에 비해 흠집이 나기 쉽고 그 틈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리나 크리스탈 소재도 있습니다.
화학물질 걱정이 없고 위생적이지만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별도의 보온 케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세라믹 내부를 가진 텀블러도 있습니다. 세라믹은 금속 맛이 나지 않아 커피나 차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구조도 중요합니다. 뚜껑의 구조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복잡한 구조는 세척이 어렵습니다. 분리가 쉽고 부품이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고무 패킹은 따로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터치 방식이나 빨대가 달린 제품은 편리하지만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빨대 내부는 세척이 매우 어려워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인증 마크도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식품용기구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C 마크도 중요합니다. 해외 제품의 경우 FDA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싼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천 원대의 초저가 제품은 재질이나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 가격대는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보온병이나 밀폐용기로 유명한 회사가 만든 텀블러는 대체로 품질이 좋습니다. 글라스락, 라겔락, 서모스, 스탠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부 텀블러 첫 사용 전 준비. 새 텀블러를 구입했다면 바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첫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표면을 반짝반짝하게 만들기 위해 연마 작업을 거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연마제로 탄화규소라는 물질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질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사용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대체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 첫 세척은 필수입니다. 연마제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조금 묻혀서 텀블러 내부를 닦아보세요. 만약 까만 가루가 묻어나온다면 연마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방적인 방법은 식용유,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1단계 텀블러의 뚜껑, 패킹, 빨대 등 모든 부품을 분리합니다. 2단계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텀블러의 입구부터 안쪽까지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특히 꺾인 곳과 굴곡이 있는 곳, 모서리 등을 세심하게 닦아야 합니다. 3단계 깊이가 깊은 텀블러의 경우 집게나 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바닥과 벽면까지 잘 닦아줍니다. 4단계 텀블러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넣고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5단계 한두 시간 정도 그대로 둡니다. 6단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냅니다. 7단계 다시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닦아보고 거뭇한 것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완료입니다. 5부 일상적인 텀블러 세척법. 텀블러는 사용할 때마다 세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번 씻기 귀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 번식을 막으려면 매번 세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용 후 바로 텀블러를 비웁니다. 음료를 오래 담아두면 둘수록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합니다. 2단계 미지근한 물로 한번 헹굽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주방 세제를 조금 묻힌 스펀지나 솔로 텀블러 내부를 닦습니다. 일반 스펀지로는 바닥까지 닿지 않으니 긴 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텀블러 전용 세척 솔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뚜껑과 패킹도 분리해서 닦습니다. 특히 고무 패킹은 매번 분리해서 양면을 모두 닦아야 합니다. 5단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냅니다. 세제가 남아있으면 다음에 마실 때 세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6단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텀블러를 거꾸로 세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립니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꼼꼼히 세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사용 후 바로 비우고 물로 헹구기. 완전히 건조시킨 후 보관하기. 뚜껑을 열어둔 채로 보관하기. 일주일에 2-3회는 딥클린을 해야 합니다. 딥클린 방법 1.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기름때 제거와 탈취 효과가 뛰어납니다. 텀블러에 베이킹소다 한두 스푼과 뜨거운 물을 넣고 한두 시간 불려둡니다. 그 후 솔로 닦고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커피 얼룩이나 차 착색도 말끔히 지워집니다. 딥클린 방법 2. 식초. 식초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물과 식초를 10:1 비율로 섞어 텀블러에 붓고 10에서 20분간 담가둡니다. 그 후 물로 깨끗이 헹궈줍니다.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딥클린 방법 3. 구연산. 구연산도 탈취와 소독,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구연산 2스푼과 미지근한 물을 넣고 3-4시간 충분히 불려줍니다. 우유가 들어간 음료의 찌꺼기나 커피때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딥클린 방법 4. 치약. 안 쓰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 텀블러 내부를 칫솔질해줍니다. 특히 입구의 나사산 부분이나 뚜껑의 틈새를 닦는 데 효과적입니다. 딥클린 방법 5.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수고 소금 1숟가락과 함께 텀블러에 넣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반절 정도 부은 후 세게 흔들어줍니다. 달걀 껍데기의 하얀 막이, 물때와 찌꺼기를 없애줍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텀블러 내부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면 이것은 물때나 미네랄 침전물일 수 있습니다. 물과 식초를 9:1 비율로 희석한 식초물을 텀블러에 붓고 약 30분 방치합니다. 그 후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녹이 슬었다면 스테인리스 텀블러에서 녹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생겼다면 식초를 이용합니다. 미지근한 물과 식초를 9:1 비율로 섞어 텀블러에 담고 30분 정도 지난 후 깨끗이 헹궈줍니다.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녹차 티백을 활용하세요. 사용한 녹차 티백을 물과 함께 텀블러에 넣고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소독과 탈취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커피 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할까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텀블러는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60도 이하의 온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몸체, 뚜껑, 패킹을 모두 분리해서 세척합니다. 하지만 손세척이 더 권장됩니다. 보온 포냉 기능을 오래 유지하려면 장시간 물에 담그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6부 텀블러 사용 시 주의사항. 텀블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담아서는 안 되는 음료가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밀폐된 텀블러에 탄산음료를 담으면 압력이 올라가 뚜껑이 열릴 때 음료가 튀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탄산 전용 텀블러가 아니라면 절대 담지 마세요. 일부 한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띠는 한약은 스테인리스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약을 담을 때는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유리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산성이 강한 음료도 장시간 담아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시는 동안만 담고 다 마신 후에는 바로 비우고 씻으세요. 둘째, 음료를 담아두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물은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는 6시간 이상 담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음료는 2시간이 한계입니다. 주스나 스무디는 3-4시간 안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뜨거운 음료를 담을 때 주의하세요. 끓는 물을 바로 담으면 텀블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90도 이하로 식힌 후 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세요. 텀블러를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오래 두면 재질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부품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부 텀블러 교체 시기와 관리. 텀블러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교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일부에서는 6개월을 권장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입니다. 적절히 관리한다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3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내부에 녹이 슬었을 때. 둘째, 내부에 긁힘이나 홈이 생겼을 때. 셋째, 세척 후에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때. 넷째, 변형이 생겼을 때. 다섯째, 보온 보냉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여섯째, 고무 패킹이 딱딱해지거나 갈라졌을 때.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는 팁도 있습니다. 하나, 2개 이상을 번갈아 사용하세요. 매일 같은 텀블러만 사용하면 손상이 빨리 옵니다. 2~3개를 돌려가며 사용하면 각 텀블러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둘, 전용 케이스나 파우치를 사용하세요. 텀블러를 가방에 넣을 때 다른 물건과 부딪혀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면 외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텀블러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패킹의 상태, 나사산의 마모, 내부의 변화 등을 확인합니다. 넷,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건조시킨 후 뚜껑을 열어둔 채로 보관하세요. 밀폐된 상태로 오래 두면 내부에 냄새가 배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8부 환경과 건강 2마리 토끼 잡기. 텀블러 사용은 환경 보호를 위한 훌륭한 실천입니다. 연간 수십억 개의 일회용 컵이 버려지고 있고 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텀블러 하나를 사용하면 1년에 수백 개의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텀블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중금속 용출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둘째, 진짜 위험은 세균입니다. 셋째,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넷째, 첫 사용 전 연마제를 제거하세요. 다섯째, 사용 후 바로 헹구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보관하세요. 여섯째, 일주일에 2~3회는 딥클린을 하세요. 일곱째, 우유, 음료나 주스는 오래 담아두지 마세요. 여덟째,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텀블러를 꺼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세척한 게 언제인가요? 고무 패킹은 분리해서 닦아본 적 있나요? 내부에 물때나 얼룩이 있진 않나요? 오늘 저녁 이 영상을 보신 후 텀블러를 한번 꼼꼼히 세척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텀블러는 단순한 물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를 함께 담는 그릇입니다.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텀블러는 여러분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가족과 친구들에게 올바른 텀블러 사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